안녕하세요, 건조대 여러분. 건조대 여러분 네,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진짜 그런 그 부담과 어떤 그 책임감, 사명 의식이 생겼어요. 결혼해요? 결혼하면 그래? 사명감이 별로 안 생기게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아니 진짜 그 좋은 독립 영화를 우리 건조대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그 마음 자세 괜찮죠? 좋죠. 네네. 그래서 좋은 영화 보면 그런 쏙쏙. 자세 없나 봐.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저희 채널 보시고 많은 분들이 몰랐던 독립 영화에 접근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이제 이 방송 준비를 위해서 네. 극장에서 본 메인스트림, 메이저 영화사 영화들은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고 올해가 특히 그랬어. 네, 그 독립영화, 인디 영화들은 너무너무 재밌었던 경우들이 많고 이럴 거면은 그냥 그 독립영화들의 개봉관을 더 늘리고 메인스트림 영화 개봉관을 줄였으면 좋겠어. 아 새로운 배급 진짜 전략을 짜라. 영화입니다. 영화인 발언이다. 아니 어차피 메인스트림 영화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최근에 솔직히. 그러니까는 내가 봐도 지금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CGV라든지 메가박스라든지 전부 다 이제 영화 하나 딱 개봉을 하면 그걸 간 7개씩 줬잖아요. 네.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래도 관이 안 차. 안 차. 어차피 그러니까는 모든 극장이 독립영화 한 편씩을 의무적으로 상영하게 만들어야 돼. 진짜 좋은 확실히 방법이다. 영화도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본에 종속되어 있지만 결과물 컨텐츠들을 보면 진짜 자본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도 에브리싱 이게 지금 한국에서 지금 20만이 넘었거든요. 미국에서 완전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20만 넘은 것도 사실은 이런 저예산 영화 중에 엄청나게 최근에 흥행몰이를 한 케이스인 건 거죠. 근데 모두가 에브리싱이라고만 한다? 그러니까 에브리싱 그러고 나서 제목을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잘 안 떠올라. 아, 나 에브리싱? 올이라고 불러야지. 에, Everything, 올. everywhere, 봐. 생각 안 나. all at once. 그렇지. all at once. 왜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한번 부르세요. 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아, 네. 오. 아니, 미셸이요. 잠깐. 미셸이요? 잠깐만. 양수경. 우리 양수경이네. 영화 양수경은 가수. 양수경은 사랑은 창밖에 눈물 같아.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이렇게 제목의 법칙 있잖아. 잘 되는 영화들이 제목이 뭐 두 글자, 몇 글자. 에브리싱을 봐도 요즘은 긴 게 대세인가 보지? 오늘 소개하는 영화 제목이 깁니다. 네,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이게 제목부터 확 끌리네요. 제목이 무슨 장르인지 사실 가늠을 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인데, 이게 80년대였다면 저 제목은 네, 그냥 양산되던 에로 영화 제목. 그렇죠. 그렇죠. 네, 로망 네. 포르노에서 만든 그런 제목. 네. 그런 제목 같죠. 네. 역시 전문가. 도대체 이 영화가 뭐야? 두 여자인데 거기다가 속옷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그래서 이게 어떤 영화인지 속속속속 해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AI님?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와 딸의 이야기고요. 엄마, 응? 날 왜 죽이려고 했어? 내가 너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는 게 뭐 한두 번이야. 엄마 수경과 딸 이정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엄마는 정말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성격도 밝은 편이고 한 좀 과격한 면이 좀 있죠. 너 뭐가 잘나서 씩씩대? 어? 너 지금 화났다 이거야? 반면에 이제 성격이 정반대인 딸 이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외골수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좀 딸로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좀 사이가 안 좋아 보였던 이 두 모녀에게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엄마 수경의 차가 이정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누가 봐도 엄마가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딸을 친 거죠. 차가 지 혼자 움직였다고. 어? 내가 실수했는데 뭐 더 씌운다는 거야? 그 엄마는 이제 의심이- 급발진을 주장을 하지만 사실 절대 급발진은 아니고 이 딸이 생각한 것처럼 완전히 고의로 엄마가 이제 딸을 받아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녀가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죠. 사과는 나 죽이려고 한 건 엄마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사과 한 번만 해줘.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거의 이제 그 오관왕을 하면서 거의 이제 그 부산영화제
화제작. 아 근데 상 이미 뭐 그죠? 그러네. 사실은 그 상만한 게 불만이에요? 이게- 아니 너무 당연한 그죠? 그렇지. 상 휩쓸 수밖에 없어. 그 영화제 기간 동안 같은 속옷 봤어? 이게 거의 인사처럼 되는 그 영화 모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잘 그치, 얘기해야 그치. 된다. 수준 이상하네. 같은 속옷 봤냐니? 막저 낙곱새 먹고 있는데 갇혔어 못 봤어? 이러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 부산의 상징이 이게 낙곱새야? 나 낙곱새 좋아하거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후에 국내 영화제에서도 화제작이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그 해외도 지금은 한국 독립 영화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요구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베를린 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거의 15개 영화제에 초청이 되고 수상을 하는 그런 그 독립 영화의 화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올해 우리가 수많은 독립 영화들을 봤어요. 그리고 네. 근데 거의 다 좋았어요.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압도적으로 올해의 독립 영화가 될 가치가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영화가 독하고 거의 뭐 끝까지 간다. 급발진일까 아닐까를 이 모녀의 그간의 그 지금의 상황과 지난 시간까지 끌어들여와서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하는 미스터리 급발진이야. 스릴러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급발진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지는데 저 어머니가 기본적으로 도라이거든. 또라이지. 우리가 영화 속에서 부자 간의 이런 어떤 전쟁 같은 거 봤어도 모녀 간의 전쟁을 별로 본 적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백하게 딸과 엄마의 전쟁이죠. 뭔가 여성주의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지 못했던 모녀 관계 어떤 섬세함 이런 것들을 또 혹은 어떤 관계의 어떤 잔혹함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한 이상을 넘어갑니다.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저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봤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미친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머니가 미친 여자 같아. 질질 좀 짜지 좀 마. 그러니까 막 딸을 막 때리고 막 진짜 폭행을 하잖아. 쌍욕을 하고 너무 행동이 과격하고 급발진이야 모든 장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미친 엄마 밑에서 견디는 어떤 딸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 딸도 미친 여자야. 만만치 않아. 이 딸도 만만치 않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기 합의서 저희가 작성해왔거든요. 네. 여기 꽃등심 30만 원짜리 세트 주세요. 그리고 결제는 5번 테이블에 달아주세요. 그럼 엄마는 아주 그냥 공격적인 방식이라면 딸은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엄청 뒤틀려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끊는- 약간 좀 무서운 무섭죠. 느낌이 있어. 네. 으스스한 느낌. 엄마의 엄마의 남자친구도 딸이 있잖아요. 네.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 이 딸도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는 저기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이 소라가 가운데 오고, 자 우리 이렇게 하트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안녕하세요. 야, 니 너무 진짜 미인이시다. 아줌마 진짜 미인이세요. 나 얘 엄마 아니야. 오늘 처음 봤어. 이 영화에는 여자들이 한 명도 만만치 않은데 나는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나 생각하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왜냐하면 남성들이 만드는 여성 캐릭터들은 한계가 있어. 이렇게까지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아까도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는 미친놈들끼리 싸우는 영화 많이 봤지만 미친년들끼리 제대로 싸우는 영화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가 우리 모두에겐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고통을 남에게 이제 그 토로하는데 그 토로하는 방식이 다들 각자 다른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 둘은 MBTI 상으로 맞아. 극과 극인 사람이 같은 집에서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 지금 이제 그 서로 독립하지 못한 채로 같이 엮여 살면서 끝까지 간 거야. 지금 극한에 간 거야. 그러니까 사실 급발진이라는 상황은 그게 터지는 어떤 구실을 해준 건 거지. 맞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 집을 다시 가족을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극 인프피와 극
MFP의 대결이야. 맞아요. 정말 극이와 극I가 만나면 어떤 지옥이 벌어질 수 있는가 역시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사실 이 김세인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요. 사실 이분의 단편 중에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작품이 그 웨이브에서 네. 유료 결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1,000원 결제를 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 김세인 감독의 그 컨테이너라는 작품도 이 두 여성, 어린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이제 폭우가 몰아치고 장마가 되면서 이 수재민이 생겼고 이 수재민 가족들, 여러 가족들이 컨테이너에 갇혀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뭔가 남들의 이해를 전혀 바라지 않는 정말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니, 어린 여자아이가 맞아요. 등장하거든요. 그걸 보고 쓰면 이 김세인 감독은 뭔가 지금 캐릭터를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능력이 진짜 좀 아니 탁월하다. 저는 그 생각이 있는 게 한국 독립 영화에 그 좀 독한 영화들이 최근에 없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사변적인 얘기들이 많았었고 우리가 좀 약간 심경을 캐릭터든 스토리텔링이든 좀 약간 같이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면 그 전에 굉장히 독하게 저 영화 속 캐릭터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나를 완전히 한 번 뒤집어서 자극해주는 영화들이 없었다면 이 김세인 감독이 그런 지점들을 계속 파고드는 영화들을 독립 단편부터 만들어 온 작가인 거죠. 그리고 완성도가요.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독립 장편에서의 완성도도 일반적인 그냥 메이저 영화의 완성도와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 20년 전만 해도 독립 장편은 좀 서툰 데도 있지라고 생각은 다들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맞아요. 독립 장편도 그냥 일반 극영화와 똑같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는 대중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같은 속옷을 입는 여자는 올해의 극영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메이저 영화와 상업 영화와 독립 영화 시장을 모두 통틀어서도 저는 이렇게 사람의 별거 아닌 장면인데 별거 아닌 상황에서도 보는 사람의 가슴을 약간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 능력이 너무나 탁월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거보다 훨씬 이를테면 극단적이고 잔인한 어떤 캐릭터들을 설정해서 스릴러 영화를 만든다면 엄청난 영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약간 됐고 이렇게 쪼였다 풀었다 하는 그런 긴장감이 굉장히 맞아요. 있고 저 영화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캐릭터들이 지르거나 아니면 수동적인 거나 이런 1차원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엄마가 이 영화에 유독 한 곳을 응시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창밖을 바라본다던가 그 응시하는 시선 속에서 도저히 이 사람을 그냥 단순히 미친 여자라고만 할 수 없는 이상한 지점들에 이 영화에 알 수 없는 속내 같은 것들을 화면으로 카메라로 영화적으로 포착을 해내는 건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 보통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어떤 관객들에게 좀 더 사실은 또 캐릭터들이 왜 이런 인물들이 되어올 수밖에 없었나를 조금 더 설명해 줄 수도 있어. 이를테면 그렇죠. 과거 그렇죠. 해상 장면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는데 네네네. 그런 거 그런 거의 거 없이 정말 캐릭터 빌딩만으로 그들의 이전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 그들이 어떤 인물이고 무엇을 겪었을지 관객들이 충분히 상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관객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는 흔치 않거든요. 네. 이 영화가 저한테는 그랬어요. 아니 근데 네. 거기서 또 괜히 막 과거에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집어넣으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지금 보는 내내 짜증이 났거든. 그런데 너무 짜증나지. 보는 내내 짜증이 나는데 거기서 그 짜증이 오히려 줄어들면 영화의 매력도 줄어들 것 같아. 그렇죠. 계속 우리가 뭐 김세인 감독에 대한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고받은 얘기들이. 그 중에서 만약에 제가 어떤 지금 현재 헐리우드라나요? 충무로의 메이저 투자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픽할 사람이 전 이 김세인 감독. 확실히 그 절대 악몽의 기운이 있어. 나홍진 같은 기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독한 감독이 오랜만에 또 나온 것도 있죠. 그리고 이 작품 자체는 그 장편 영화의 산실인 한국 영화 아카데미 출신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 영화 아카데미 얘기를 여기서 놓치지 않고 했습니다. 네. 아카데미에서 돈 받았어요? 돈 안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관계자들이 출신 아니잖아. 볼 것 같아. 아카데미 관계자들이 볼 이거 텐데 역시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그 내놓은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파수꾼부터 거기 시작을 원래 해서 뭐 유명한 데죠, 그죠? 네, 네, 나는 네. 잘 모르니까. 아, 내가 키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 한국 영화 아카데미를? 아니 내가 어떻게 해 한국 영화 파수꾼은 아카데미를 진짜 내 그러면- 인생작이라고. 앞으로 아카데미 졸업
작품들은 다 제가 GV를 하겠습니다. 이런 선언인가요? 지금?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어제도 하루 종일 아카데미 지부하지 작품들을 않으셨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제 저희 어제도 같이 카톡 보냈잖아. 하루 종일 지부하고 와서 힘들다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 둘은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데 둘이 같이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는 오늘도 무비건조는 일합니다. 우리는 뭔데? 야 둘만 돼도 몸이 건조지 어쨌든. 저는 그 이 작품에서 어떤 좀 경향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영화를 보면 이제 벌새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처음에 이제 엄마를 애타게 찾는 그 딸의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저희도 또 다루기도 했었는데 뭐 김진아 감독의 뭐 윤신혜가 사라졌다라든가 네네. 김정은 감독의 경화의 딸 이런 작품들도 하나같이 엄마와 딸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저는 그 최근에 이제 한국 독립 영화에서 이렇게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이 영화는 좀 뭔가 좀 갈 때까지 간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저 모녀판 위플래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진짜 누가 더 미쳤나. 그래서 마지막에 도대체 누가 이 미친 인간 둘 중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질까를 계속 이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성주의적 관점에 있어서도 사실은 최근 몇 년간 저는 이제 여성 감독님들 혹은 여성 아티스트들이 우리는 옳고 바른 여성 캐릭터를 막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눈을 해왔어요. 몇 그렇죠. 번.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그렇지. 남성 감독들이 옳은 남성 캐릭터를 만들면 흥행에 성공하는 적이 없어요. 남성들이 영화 속에서 그리는 모든 것들은 어떤 남성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남성성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행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밀어붙인. 것들을 우리는 엄청 보아왔어요. 이전의 영화들에서 모녀 관계를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그려낸 영화들이 잘 없어요, 사실은. 항상 모녀 관계에 대한 영화를 다뤄도 남성 감독들이 연출을 하기 때문에 항상 모녀 관계는 이상하게 남성들과 달리 뭔가 서로 애틋하고 좀 더 화해도 연대하는. 하고 연대하는 네. 그런 거를 그리려고 하지만 여성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닐 거예요. 정말 네. 남성들이 볼 때 극단적인 남성성이 있듯이 그 여성들이 볼 때도 정말 수많은 그 실제 이야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극단적이기도 한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여성 감독들이 생생하게 연출한 여성 캐릭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너무 새롭다는 생각이 드는 이게 거예요. 진짜 그 비뚤어진 캐릭터라는 어떤 그 말에 이제 그 캐릭터로 구현이 된다면 어떤 그 사람이 나올까를 입체적으로 굉장히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이 얘기의 중심축은 모성이에요. 이 모성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했어요. 모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니네가 필요해서 여성한테 육아를 아니면은 아이들을 건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산업화 사회로 들어오면서 진짜 여성한테 책임 전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거기에 완전히 반기를 드는 건 거예요. 굉장히 말랐거든요, 이 캐릭터가. 너 태어날 때 몇 킬로 했는 줄 알아? 4.36이야, 4.36. 그때 나 몇 킬로 했는 줄 알아? 39kg. 네 팔뚝에 허벅지에 살들 그거 다 네 건 줄 알지? 혼자 컸다고? 너가 뭐 먹고 컸는데? 너 진짜 의리 없어. 39kg 되는 몸으로 너를 이렇게 너 몇 킬로를 태어난 줄 알아? 4.3kg? 심지어 4.6kg? 우량아로 태어났어. 딸이야. 딸인데 4.6kg로 태어난 거야. 그렇게 내 배 아파서 나왔고 지금 내 배에 상처가 이렇게 나 있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먹여 살리려고 쑥찜질을 그 자운방 그런 거 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온갖 그런 노동을 하면서 키워놨는데 네가 나한테 고맙다고는 못하죠. 망정 나한테 지금 뭘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자기의 울분을 그냥 여과 없이 토해내는 건 거죠. 왜 맨날 이렇게 쓰지도 않는 불을 다 켜놓는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어. 전기세, 수도세 뭐하는 보태지도 않으면서 뭐든 쓸 줄만 알고 정석으로 했냐? 왜 내가 너한테 독립하지 못한 너한테 계속 너한테 어떤 노동을 제공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입으로 직접 그 발설한 캐릭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기에는 그런 것들을 발설하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인 암묵적인 부담과 압박과 윤리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영화인 건 거예요. 근데 깨트린과 동시에 안 깨트리는 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걸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만약에 이제 결말 결말까지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느 정도 나는 사실은 이 캐릭터들은 사회적 어떤 편견과 수많은 모성 신화 때문에 망가졌으니까 마지막에는 어쨌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장하는 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 영화는. 그렇지. 캐릭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그냥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다 보면 지나칠 정도로 30대가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나가지도 그쵸. 않아요. 그거는 보고 있으면 정말 그래서 이 약간 사람들이 고구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성장이 없이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을 저는 지금 어떻게 끝날지 정말 기다렸거든요. 이게 도대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둘이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너무 뭐랄까 아무것도 성장시키지 않고 결국 그들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인간들로 남을 테지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영화가 주는 굉장히 되게 이율배반적인 힘인 것 같아요. 정서적 힘.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사를 꼽으라고 하면 사과는? 뭔 사과? 사실 이 딸은 그 엄마가 자기를 치려고 의도적으로 명백하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사과를 요구해요. 특히나 저는 이제 그 대사가 좀 울컥하긴 했거든요. 엄마 나 근데 이러고 싶지 않다? 엄마 나 이러고 싶지 않아. 나 엄마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거 다 엄마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엄마가 나 이렇게 낳고 엄마가 나 이렇게 만든 거잖아. 이거 다 엄마 때문이잖아. 제발 사과 한 번만 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사과 한 번만 해줘. 사과 좀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정말 힘겹게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엄마 제발 한 번만 사과해주면 안 돼? 라고 했더니 엄마가 듣고 있다가 어떤 대사를 툭 던지는데 와 너무 이 마음속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인데 하나만 질문해도 네. 돼요? 치아는 언제부터 그렇게 골랐습니까? 진짜 이빨이 너무 이거 몰라. 지금 계속 오늘 좀 번지는 받은 거 아니야? 솔직히 약간 틀리 같아. 아니 이거 혹시 가라 여기 이렇게 일자로 만들려고? 하나? 저는요 그 예전부터 라미네이트 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아니 여기 갈지 이렇게 너무 일자야 이게. 아니 너무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빨이 너무 신기했던 거지. 저 예전에 그 MT 같은 거 가면요 밤에 그 손전등을 안 들었어요. 개소리야. 여기 MT 같이 간 사람인데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안내를 했어요. 난 루돌프야? 예전에 그 지리산 갔을 때 네 명이서 갔을 때 한번 그때도 막 완전 폭우가 와가지고 우리 그때 그때 너랑 갔었어? 체육관에 갇혀 있었어요. 지리산에서. 그때도. 노고당 갔을 때. 노고단에서 나 때문에 살았잖아. 나 이빨 때문에. 네 건치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아니 근데 이 영화가 네, 제가 좀 아티스틱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 아니, 영화가 아티스트? 마지막에서 편집이 기가 막혀요. 편집이 기가 막힌데 어떤 식의 편집이냐면 특히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이 딸이 이 자기 핸드폰 빛을 들고 샤워하는 엄마 방으로 들어가는 그 시퀀스가 통째로 있어요. 그 시퀀스에서 이 감독이 한정된 빛과 한정된 대사와 편집을 사용해서 얼마나 사람을 거기서 솔직히 둘이 죽이거나 이런 거랑은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별 서스펜스가 없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집의 힘 그리고 정말 놀라운 그 시퀀스 배열의 힘으로 관객들의 감정을 막 쥐었다 폈다 들었다 하는 놨다 그 하죠. 재주를 보여주는데 저는 거기서 너무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그 시퀀스는 올해 한국 영화 최고의 시퀀스 중 하나로 뽑아서 진짜 몰입해서 봤어. 네. 영화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장면이에요. 정말. 그 정도로 오히려 좋아요. 저는 이 영화가 우리가 계속 이제 독하다 끝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착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이제 두 번을 봤어요. 두 번을 봤는데 착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영화의 첫 장면 얘기해도 되잖아요. 금방 갈게. 화장실 안에서 딸은 막 속옷을 빨고 있어. 세면대에서 속옷을 막 여러 개를 빨고 손빨래하고 있고 있죠. 손빨래를 하고 있고 엄마는 옆에서 오줌 싸고 있어. 그냥 한 공간 안에 그냥 그 같은 공간 안에 가족이니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엄마가 마르지도 않은 그 속옷을
이렇게 꺼내. 가져와서 짜가지고 그냥 입고 나가는 장면이야.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영화의 전체 톤 앤 매너를 생각하면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이런 적나라한 장면을 보여줘라고 하는데 그냥 일상적인 풍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족들이 그냥 그러고 살거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되게 못 보여줄 거 막 보여주고 살잖아. 근데 그거를 조금만 톤을 달리하면 이거를 무슨 사건처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목이 진짜 되게 영리한 제목인데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잖아. 결국에 이 둘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속옷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야. 속옷장을. 그래서 뒤죽박죽 섞여 있는 데서 내 속옷을 빼내고 있던 엄마와 딸이 결국에는 각자의 속옷을 따로 사는 그날이 올 때까지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보면은 정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쥐었다 놨다 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 근데 들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 취향이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빤스를 그쵸. 공유하는 거 그치. 이 가족은 조금 더 나갔어. 나가기는 확실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사실 엄마가 이렇게 사놓은 빤스들이 다 너무 화려해. 5종 세트. 5종 세트인데 꼭 큐빅 같은 게 엄청 박혀있고 레이시한 것들이야. 아니면 호피무늬. 호피무늬. 근데 딸은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정말 딸은 이를테면 저기 무슨 디지털 단지 옥상에서 되게 담배 피고 있는 수많은 그 직원들 중에 한 명처럼 보이는 정말 옷도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이 건물이 디지털 단지 아니야? 빤스만 이 건물에 그런 분들 많지. 평균적인 IT 산업 종사자들의 정말 그 아무런 특징 없는 패션을 볼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좀 이따 거기 그런 담배 느낌. 피러 갈 거잖아. 갈 그 거야. 사람들 모여있는. 나를 거기 가면 되게 내가 오히려 움츠러들어. 너무 과한가? 이거 지금 제작진 디스하는 거 아니야? 완전 비슷해. 아니 제작진이 제가 제작진을 되게 좋아하지만 여러분이 옷을 잘 입진 않잖아요. 아시잖아 그거는.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 이 영화의 이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그 구현 지점이 있잖아요. 성취 지점이 있는데 배우들의 연기를 정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브라보, 진짜. 브라보. 일단 그 양말복 씨. 그분 아니 그 딸역 이정 역할을 한 임지호 배우는 사실 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미 그 배우상 수상을 했어요. 그 올해 배우상인데 엄마 역할 양말복 배우는 와 진짜 저는 이렇게 강렬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번 영화 보면서 아니 정말 갑자기 나타나셨어. 혜성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제 독립 영화를 좀 꽤 하셨었잖아요. 양말복 배우가. 그리고 사실은 약간 상업적인 드라마 같은 데서도 네네 약간 하셨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배우가 이런 에너지를 가진 배우였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야? 이렇게 디테일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야? 저는 보면서 너무 감탄이 나서 입이 닫히질 않아. 전 좀 약간 이자벨 윗배우가 보이더라고요. 그 되게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그 순간과 감기감한 것 같다, 진짜. 그쵸. 좀 약간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과 거기서 뿜어내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해서 아마 보시면 잊을 수가 없을 그리고 것 같아요. 감독과 이렇게 이제 캐릭터 설정을 어떻게 할지 같이 이야기를 네, 했을 네. 텐데 했겠죠. 정말 스타일이 그 알잖아요. 아파트 상가 이런데 약간 화려하신 이런 중년 어머님들 중에 이렇게 거의 빨간 머리 약간 염색을 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옷 스타일 특유의 스타일 네, 알잖아요. 네. 몸매가 좀 드러나면서 약간 뭐랄까 조금 그렇다고 이제 많이 너무 이렇게 내보지는 깡마르고 사실은 않으면서 굉장히 그리고 핸드폰에 아시잖아요. 그거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핸드폰 이거 주렁주렁 막 큐빅 같은 거 달려 있는데 전화 받을 중년 때 여성의 전화 받을 때 상징이죠. 이렇게 받잖아. 여보세요. 저는 한국 영화 역사에 이 양말복이 연기한 이 영화의 엄마 캐릭터는 정말 두고두고 해자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되게 또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 이런 식의 그 독립영화 진영에서 이런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는 게 몇 년에 한 번 정도였는데 사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전주영화제에서 그 오민혜 배우가 상을 탔잖아요. 그쵸. 배우상을 탔는데 그분을 보면서도 와 이 배우도 진짜 몇 년 만에 한 번 나올 만한 배우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반기에 양말복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배우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와 네. 정말 이 독립영화 진영의 보석 같은 배우들이 정말 많구나. 양말복 배우는 올해 혹은 내년 초에 있을 한국의 수많은 시상식들이 열릴 텐데 거기서 여우주연상을 저는 당연히 다 받아야 될 것 같고 후보에 오르지 못한다면 그 시상식의 어떤 그 공신력? 공신력을 신뢰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뢰도? 왜냐면 네. 정말 분명히 양말복은 여우주연상 후보의 모든 리스트에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 여러분은 신빙성 있는 네. 영화 프로그램 무비건조를 보고 무비건조? 계십니다. 네. 네. 양말복 배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캐릭터가 없었다면 이 배우의 진가를 알 길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 그렇지. 결이 살아있는 캐릭터를 만나니까 합이 맞으니까 자기의 에너지를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건 거죠. 역시 지부의 여왕답네. 네, GV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왕도 탄생을.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 왜냐하면 진짜 다양한 캐릭터가 나와야 네, 그 다양한 캐릭터를 다양한 배우들이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저-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제가 장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족 영화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 영화 같지 않은 영화. 정말 제대로 전쟁이 시작된 영화인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들 꼭 극장에서 직접 네. 확인해 보시면 진짜 좋을 꼭 것 극장에서 같습니다. 보십시오. 강력 추천. 네, 강력 추천하면서 저희 그러면 마지막 인사할까요? 네, 같은 속옷을 입는 무비건조. 같은 소리 왜 이러더라. 네, 알겠습니다. 나는 오늘 발렌시아가 반스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해주세요.